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가 13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윤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종북과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9일에서 13일로 한 차례 연기된 결심 공판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는 유튜브 채널 중엔 윤 씨의 계엄을 찬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부정선거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범죄다. 국가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만 해도 대통령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윤 씨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 요약해달라고 지시한 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종북과 부정선거를 강조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구형이 내려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윤 씨는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내란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참회 없이 허황된 모습만 보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목적으로 봤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첫 뉴스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김용희 전 국방부 장관처럼 윤 씨 또한 장시간 최후 변론과 진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윤 씨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았던 종북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지금 버스 파업 사태 때문에 조금 늦는데 그 자리하면 함께 물어보도록 하죠. 자,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씨가 오늘 종북 부정선거 주장 되풀이할 것이라고요? 네, 부정선거 어게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씨는 결심 공판에서 부정선거를 또다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9일 결심 공판에서도 이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군경 수뇌부 7인에 대해서 서증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윤석열 씨 서증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이마저도 6시간에서 8시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네, 긴 만큼 이제 그간 했던 주장들을 다시 꺼내서 재변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요약해달라고 윤석열 씨가 주문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변호인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즉 부정선거와 종북 주사파 논리를 또다시 꺼낼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의 경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차 허황된 소리로 규정한 바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제 강력히 부정하면서 악성 종약이다,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제 황교안 전한길 등 이제 대표들한테도 이제 공개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필패 지름길이다. 이제 단호히 절연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동료를 또 그때 당시 유세 당시에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2025년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준석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었죠.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2020년도부터 토론 경험을 강조하면서 보수 집권에 부정선거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한동훈 전 당대표 역시 유세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면 이제 사전투표가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패배가 불가피하다. 극우 뒤에 숨지 말고 토론 뒤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절연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중앙선관위 입장은 단호합니다. 네네. 이제 다수 반박 자료들을 발표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입증이 안 됐다. 시스템 조작은 불가능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오히려 규탄을 했고요. 21대 총선 소송 126건 모두 전원기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예전 황교안 전 대표 같은 소수 세력 외에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지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보수 이게 지지 세력들이 규합하는 어떠한 그 중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니라고 알고 있어도 이제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씨가 주장했던 종북,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숨 좀 돌리시고요. 예, 버스 팝한지를 아침에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 예. 자, 지금 저희 취재 결과 윤석열 씨가 오늘 최후 진술에서 종북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호인들에게 관련해서 그 보수 유튜버들 주장 중심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러니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를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몰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 결단이었다. 이 주장을 아마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허황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법정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전략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계엄 요건이 있잖아요. 네네. 계엄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상으로는 전시사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사를 위해서 계엄을 했단 말이잖아요. 수사를 위해서 계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계엄은 적법한 계엄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데 이런 주장을 특히나 구형이 내려지는 최후 진술에서 한다? 그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지금 그 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그 윤석열 측의 반응이나 아니면 태도나 생각이 엄격한 그런 법적 판단이나 친밀하게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제가 사실 그런 검사들을 만나본 적도 있어. 그런데 네네. 뭐 부정 선포했으면 나쁘잖아. 근데 경찰이 말을 잘 안 듣네. 그러면 이제 직접 윤석열이 그 말 썼으니까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네네. 비상대권으로 내가 직접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이지만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어쨌든 뭐 그때는 착각을 했더라도 판단을 사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오판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네. 오판을 했더라도 이후에 변론 전략 짜고 검토하고 하면서부터 좀 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네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게 내가 그때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 생각에 틀렸다고 하는 거냐. 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네네. 변호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생각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면
변호인들이 좀 수정 전략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싸우죠, 사실은. 이렇게 네네. 하면 당신 죽는다. 네네. 우리 나 변론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준비해서 줬다는 얘기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대통령 거기 그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적인 실력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설사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예스만 이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입장을 지금 와서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갈 겁니다. 제가 한 것처럼. 자, 유 기자. 그러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씨가 국민을 향해서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 저희 법조 기자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본인 자체가 정말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뭐 정말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게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과나 뭐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 되면 병원 치료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자, 유 기자, 그러면 오늘 변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서정조사 그리고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이 과정으로 전개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 씨 서증조사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6시간에서 8시간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특검이 또 구형을 할 거 아닙니까? 구형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또 8인에 대해서 또 변호인들이 이제 또 최후 변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후 진술까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해도 뭐 이제 밤 8시, 10시 뭐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예. 구형까지가 이렇게 험난한 줄 모르겠어요. 오늘 결심에서 구형까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죠. 지금 그러한 당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루어져야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재판하면서 새벽 4시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스트리트로. 그러니까 그 구형해서 마지막 구형하고 최후 진술까지 스트리트로 가야죠. 사실 이건 소송 지휘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가야죠라는 말이 뭐 당연히 뭐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지휘를 그렇게 해야죠. 그건 재판장의 재량 문제입니다. 자, 관련해서 직연재판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결심 공판에서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오늘은 행사할 걸로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고 네. 저한테 직연 재판부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에서 그런 경우에는 할까요로 물으면 당연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한하고요. 사실 저도 지금 하는 재판 중에 과할 정도로 제한하는 재판들도 있어요. 네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증인 재판인데 무조건 시간 끊으라 도저히 끊겠다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재판장들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변호인의 저 방어권 행사에 사실 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건 초성지권에 대한 존중인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사건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네네. 좋은데 그 지금 지난 그 재판 마치고 나서 그 변호인들이 시간 끌기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도 이제 티내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면은 강하게 얘기해서 시간 제한하고 몇 시 지나면 무조건 끊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직위한 재판부가 한 걸 보면 네네. 이분이 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재판을 하시는 건지 아니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여기서도 허허허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면은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소송 지휘권 적극적으로 행사할 걸로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어권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셔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일단 뭐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저희끼리 얘기로는 구형을 좀 세게 하려고 일부러 마지막으로는 좀 많이 열어주면서 좀 파일을 열어주면서 최대한 늘려주는 거 아니냐, 방어권 보장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신승리랄까요?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이고 이제 피고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뭐 여력은 좀 많이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변호인으로서의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주위의 이제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에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전례가 있습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지금 특히 이런 케이스는 드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시간이 지금 매우 크리티컬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잡았잖아요. 네네. 이게 재판하면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준비할 시간이나 이런 건 충분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끝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뤄지거나 이런 사건은 뭐 재판을 여러 개 재판하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다음 재판 밀려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이제 피고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이 재판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정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떠드시면 떠드세요. 내가 뭐 좀 하다가 시간 좀 늦었네. 그러면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재판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분에게 이러면 이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특검의 구형량을 두고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내에서도 이제 좀 여러 이견들이 있었고, 뭐 어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형보다는 무기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물론 오늘 봐야 되겠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자 변호사님 먼저. 뭐 사실 예상이라기보다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형 구형하는 게 맞아요. 사형 구형하는 게 이게 사실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뭐 금방 끝났냐 안 끝났냐 그 그렇죠. 얘기를 2시간짜리 뭐 내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론하잖아요. 예, 2시간짜리 내란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내란은 완전히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뭐 2시간 만에 끝나고 뭐 이거는 사실 상관없이 내란죄는 완전 성립한 기수라고 하거든요. 내란죄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안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람이 안 죽은 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 다치면 안 되는구나라고 자기가 반성해서 또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중지가 됐다거나 그런 그 윤석열 쪽 일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일당의 뭐 일종의 반성이나 아니면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했으면은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된 이유는 정말 목숨을 건 국민들의 저항. 그다음에 네네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또 진짜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의장님께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숨막히게 막아낸 거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학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막아놓고 국민들이 막았으니까 내가 가볍게 처벌받아야 되라고 주장하는 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사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회와 시민의 그 진압이라고 표현하죠. 진압이 아니었다면 이게 2시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 20년짜리가 될 수 있는 거여서 그렇죠. 참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뭐 제 입장으로 따지자면 조심스럽게 사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셨듯 정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약간 좀 말이 이상하지만 보수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미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 윤석열이 막은 게 아니라 시민이 막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반성이나 이렇게 참작의 여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로 남게 된다면 사형 구형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검 측에서도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구형이니까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호사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조차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형이 늦어지면 선고도 늦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2월에는 또 법원에 정기 인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직위원 재판부도 최근에 여론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새벽까지 해서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만 최악의 경우라면 직위원 재판부가 구성이 바뀐다. 구성이 바뀌면 단순히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론을 재개해서 공판 갱신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네. 공판 개시를
또 이제 물론 뭐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뭐 금방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가장 최악은 직위원이 그냥 그대로 재판장을 하는 경우. 네. 이제 그 배석만 바뀌는 경우. 네네. 그러면 그 저기 규정대로 진짜 완전 FM대로 하면 몇 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변론 갱신만. 네네. 그리고 다시 구형하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것도 절차상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로 미루는 게.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오늘 끝내야 돼요. 뭐 저기 제가 그쪽 재판부가 구성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는데 본인들도 아직 모를 테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인사처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어쨌든 저기 재판부 바뀌기 전에 내야 되거든요. 그 말은 2월 초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끝내야 됩니다. 참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비상계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에 대한 법의 단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유근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